중국의 단전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투자 기업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19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발생했던 문제였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단전 사태의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의 탄소 저감 정책, 그리고 중국 내 여러 집단 간의 이해 충돌, 여기에 중국 내 그리고 중국의 자연재해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해 있어서 중국의 단전 사태를 이해하려면 많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빵을 전기, 밀가루를 석탄. 지금은 밀가루가 빵보다 비싼 상황이라 제과점에서는 빵을 만들지 않고 있거나 고정 고객을 위해서 약간만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심각한 건 남방 지역의 단전인데 동북 지역, 심양이나 할빈 이런 지역 단전 뉴스가 이슈가 된 건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 임팩트가 있어서 언론들의 구미에 맞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래도 공장의 조업 단축하는 영상보다는 신호등이 멈추고 놀이기구가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이런 영상이 더 흥미가 있죠. 중국 동북 삼성의 단전 상황은 남방 지역 단전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방 지역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단전이 집중된 반면에 동북 지방은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도 끊겼다는 건데요. 요령, 길림, 흑룡강의 동북 삼성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공업의 중심지였지만 개혁 개방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정치적인 요인까지 더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재정도 빈약해서 광동성이나 산동성처럼 발전용 석탄도 충분히 비축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런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부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지금은 단전을 시켜도 시민들이 견뎌내지만 한겨울에 단전해버리면 폭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석탄 재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의로 단전시켰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중에서 동북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전력 생산은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북 삼성의 단전은 발전용 석탄 재고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올 겨울은 아주 추운 겨울이 될 듯합니다. 남방 지역의 단전 제한송전은 동북 삼성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남방 지역의 단전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작년 연말 중국은 2030년까지 GDP당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줄이고 206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65% 감소는 불가역적인 협상의 여지가 1도 없는 중국에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중국 국가개발위에서는 각 지역마다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목표치를 정해주고 지방정부 관리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평가 자료로 활용합니다. 우선 능하오쌍콩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이번 단전 사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탄소 배출 감소 비율과 연간 탄소 배출 총량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정해준 범위 내에서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1년 탄소 배출 감소 비율을 중국 정부가 3%로 정했는데 이건 작년 대비 탄소 비율을 3% 이상 줄이라는 의미고 지방정부별로 별도로 정해준 올해 탄소 배출 총량도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2021년 상반년도 성과표입니다. 표를 보면 왼쪽 세로는 중국의 지방정부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가로는 탄소 배출 감소 비율 목표 그리고 탄소 배출 총량 목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 빨간색 원은 미달성 아주 심각하다는 뜻이고 노란색은 경고 그리고 녹색은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단전 사태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광동성, 강서성은 모두 빨간색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절강성은 모두 노란색입니다. 경고죠.
중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광동, 절강, 강서성에 아마 공산당 서기와 성장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광동성, 절강성의 당서기 정도 되면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노려볼 만한 시진핑 3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지방정부 리더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 빨간색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런 조치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묵인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봅니다. 이번 단전 사태도 그런 극단적인 조치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전, 제한송전이 중국 국내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기업가들은 9월을 금, 그리고 10월을 은으로 비유합니다. 이건 중국의 수출 제조업이 9월과 10월에 가장 바쁘다는 뜻인데요. 당연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수에 맞춘 해외 오더들이 이 시기에 집중돼서 생산, 수출된다는 의미인데, 지금과 같이 단전 사태의 조업 중단, 조업 단축이 반복된다면 당연히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종목인 제철, 알루미늄, 시멘트 산업 등은 이번 단전 사태의 최대 피해 기업들이 됩니다. 테슬라, 아이폰은 26일부터 조업 중단하기로 했고,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강서성과 절강성에 위치한 우리 기업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서 단전, 제한송전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국제적으로 석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발전용 석탄 가격의 기준이 되는 진왕도의 석탄 거래소의 가격 변동표입니다. 발전용 석탄 5,500카트의 종합 거래 가격은 현재 톤당 1,079위안입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600위안 선에서 거래되다가 올 8월부터 급속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9월 24일 현재 1,079위안으로 작년 대비 92%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석탄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당연히 석탄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우선 코로나의 발원지는 중국이라는 호주 정부의 입장에 중국이 반발해서 호주산 석탄을 수입 금지시켜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요. 여기에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 제한하자 국제 석탄 가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는데요. 러시아산 석탄은 호주산에 비해서 50% 높게 거래되고 있고, 열량이 호주산에 비해 20% 넘게 떨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석탄도 호주산에 비해 비싸게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인해서 중국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석탄 수입국들도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 내 석탄 공급 부족에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중국이 자국 내 석탄 채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석탄의 주요 산지인 산시성의 탄광들은 탄소 저감 정책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폐광되었고, 호주산 석탄을 수입 금지하면서 중국이 대체 방안으로 준비했던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도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 현지 기상 악화로 예상 수출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과도한 석탄 수출을 억제하면서 제한하면서 중국 내 석탄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석탄 수입은 일반 공산품 거래와는 달리 계약 조건이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석탄 수입상들도 갑자기 신규 거래선을 잡기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과 한국, 일본과 거래를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고, 몽골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워낙 열악한 상태라 석탄 수송이 오로지 화물차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내 석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 저감 조치로 화력 발전량을 조절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앞에서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국영기업 간 제로섬 게임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장의 석탄, 정부의 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는 지방정부 소유의 발전소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전력공사의 전기를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석탄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전기 가격은 국가가 통제해서 변동폭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석탄 가격이 변동폭이 작으면 문제없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최소 2배 이상 석탄 가격이 폭등한 현 시점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소들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내 11개 발전소가 연합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중앙정부에 요구했지만 중앙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요지부동, 발전소들의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커져만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을 아는 지방정부들은 발전소가 단전 그리고 제한송전을 해도 암묵적으로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석탄을 생산하는 탄광들도 지방정부 소유의 국영기업들이라 지방정부는 발전소 편을 들어줄 수도 석탄 기업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도 원인입니다. 지역적인 편차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예상처럼 높지 않습니다. 중국 중서부 지역이 중심인 수력 발전은 현재 갈수기에 들어서서 전기 생산이 줄어든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효율 좋은 소형 발전소를 줄이고 산샤댐과 같은 대형 수력 발전소로 통폐합하면서 발전 원가가 높아진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성의 소규모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킬로와트당 0.17 위안인 반면 산샤댐의 전기는 킬로와트당 0.26 위안입니다. 물론 수력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율이 화력 발전에 비해서 낮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단전 사태의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해 지역을 따라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서 막대한 건설 비용이 들고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단전 사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전 사태로 2021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0.5% 내린 7.7%로 예상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2021년도 중국 GDP 성장률을 8.2%에서 7.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쌍두마차는 건설업과 제조업, 업종 모두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산업들입니다. 단기간 중국 내 석탄 공급 부족은 해결하기 어렵고 신색 에너지 발전 비율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헝다의 재무 위기에 겹쳐서 제조업의 전기 부족 사태까지 중국 경제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